번호 불러보십시오. 번호 불러주세요. 연습 문제죠. 네. 15, 16, 5번, 16, 17, 몇 번? 9번, 13번. 9번, 13번, 89번. 14번, 18번? 또 19번. 됐습니까? 다예요? 9, 13, 14, 15, 16, 17, 18, 19. 오늘 그 부등식 좀 완벽하게 좀 쳐봅시다. 요게 되구나.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하고 절대 부등식 요거만 되면 이 단원에서는 뭐 마성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심적고는 요게 다니까 오늘 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좀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9번부터 볼까요? 태민이 아까 좀 팔팔하더만 수업하려니까 이렇게 마탱이 떠가지고 제주 9번 봅시다. 9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차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2차 부등식이냐 아니냐 밑줄 꺼놓고 시작해. 숙제를 할 때도 그렇고 확인학습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칠 때도 알겠니? 그러면 얘 범위가 마이너스 3 x 6 맞습니까? 또 만족시키 모든 정수 x 값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 봐봐. 얘 보니까 부도 방향이 어떠니? 부도 방향이 같지?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x 마이너스 6이 보다 작아. 근데 여기서 최고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a 값 붙이자. 됐니? 맞아? 그러니까 제한 변형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봐봐. 얘가 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라는 거고 2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6이 작다는 거고 100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는 거고 범위는 다 똑같지. 그치? 그렇지만 내가 fx를 물으면 첫 번째가 fx냐 두 번째가 fx냐 세 번째가 fx냐는 다른 놈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함수값이 다르다고. 그지? 그러니까 a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모든 정수 x값.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f3-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래. 그지? 여기서 보니까 a는 양수라는 게 보장돼야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지금 이 x 자리에 3-x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x에 3만 넣으면 되지 뭐. 얘가 3-x 3-x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x 자리에 3-x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3하고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a 이렇게 되겠네. 그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수 x 값의 부호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지? 여기서 보니까 a는 3, 3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될 거고 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값 하나씩 물고 나올 수 있겠네. 플러스 3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니까 플러스 되겠네. 그치? a 될 거고 이렇게 되시네. 그치? 맞니? 양수니까 지워지면은 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 범위
알겠어? 그래서 답이 답이 똑같네, 그치? 정수값 따지면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다음에 13번. 13번 보시면 2차 고등식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x 제곱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시고 얘가 k가 x 마이너스 a가 되고 실수 k 값에 관해서 항상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같다고 꼬라지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이게 차의 함수지? 맞아? 차의 함수 만들어 봅시다. 정리한 것에 써놓게 x제곱이고 마이너스 k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ak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도록 하래. 맞습니까?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그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놈이 항상 성립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잠깐만 실수 a 값의 범위가 k가 두 가지 두 번 해야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 한번 봐봐. 얘가 항상 해를 갖도록 하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x축 위로 보면 x축 아래에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해를 갖도록 했어. 해만 가지면 돼. 하나라도 가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놈이거든? 얘하고 얘인 거지. 맞습니까? 얘는 0보다 크니까. 그치? 그럼 요 두 놈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게? 판별식이 그치? 중근 또는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k 플러스 6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k 플러스 5가 정확해야 돼. 0보다 크다. 그치? 괜찮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k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k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멋있는 게 나온다. 거기서 뭐라고 했니? k에 관계없이. 자, k에 관계 없다라는 말은 모든 k에 성립하란 말이지. 맞습니까? 어떠한 값이 돼도 이게 같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 k에 관계 없다는 말은 우리가 부등식에서 볼 때는 뭐야? 항등식 개념이지. 모든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항등식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부등식으로 오면서 뭐가 된 거야? 절대부. 내가 부등식 두 개 가르쳐줬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풀었던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이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다. 알겠어? 알겠니?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항등식은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이란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지금 얘는 이 k가 변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얘가 x축이면 x축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 뭐가? 얘를 우리가 fk라고 하잖아. f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봐봐. k가 변수니까 k 앞에 있는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 됐지. 그치? 그 뭐만 따지면 돼.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됐니? 그러니까 얘를 D1이라고 하면 D2라고 하잖아. D2 4분의 2 쓸까?
그러면 4, 16, 4 a-3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16이니까 1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답이에요. 쭉 보십시오. 됐니? 다시 즉 이 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얘가 한 번 바뀌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k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됐어? 됐니? 그럼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식 자체가 해를 갖는 거야. 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애가 된다는 얘기고 해가 하나라도만 된다는 얘기. x가 하나라도 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허근, 중근, 실근 중에서 중근 또는 허근이면 x축 아래인 놈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접해도 등호선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 썼더니 k에 관계없다란 말이 있으니 k가 변수가 되면서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 되니까 fk 얘를 fk라고 두면 f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식 두 번 써야 되는 거다. 그치? 괜찮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는 선생님 좀 시간 줄 테니까 받으시면 될 거고요. 14번 갈게요. 지금 선생님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안 되면 다시 보고 하십시오. 앞으로 선생님 영상을 좀 계속 찍을 거야.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을 테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원을 찾아가지고 계속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좀 숙지시키도록 하십시오. 14번 보십시다. 14번 보시면 2차 분식 밑줄 푸시고요. 그냥 부등식이란 말하고 2차 분식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 ax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x 플러스 4가 요거 작으니 해가 없도록. 자, 그럼 이걸 두 가지로 물어볼게. 그냥 부등식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얘를 좀 케이스 분류해야 돼. 어떻게 부등식 케이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보자. 이거를 너희들이 유형화시키면 안겠다.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유형이 부등식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번째가 2차 부등식 이렇게 나왔을 때 됐냐? 그럼 부등식이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나눠야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얘가 모든 실수 x 일러스트리가 된다고 하면 0이 아니면서 a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리고 동시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돼. 됐냐? 이해됐어? 그러니까 a가 양수이고 음수이고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0이고 0이 아니고 분리한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a가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2차 부등식일 때라고 하면 얘는 그냥 a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0이 아니잖아. 2차 부등식이니까. 그렇죠? 0이 아니잖아. 그치? 0이 아닌 거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얘만 쓰면 되는 거지. a가 0보다 크고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럼 얘 두 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겠니? 얘일 때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냥 부등식. 알겠습니까?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제 첫 번째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똑같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똑같지. 그러니까 0일 때만 따져줘야 된다는 거. 두 개 케이스 분류한 거 이해됐지? 그러면은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해를 갖지 않도록. 모든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봅시다. 2차 부등식이니까 얘도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네.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돼?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됐냐? 어? 뭐만 빠진 거야? 여기만 빠진 거야. 그렇지? 자,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됐니? 그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라는 얘기지. 그치? 아래에 있는 놈이 하나라도 있니? 라는 거지. 하나라도 있니? 그치? 얘 안 되지. 맞습니까? 등호 없으니까 얘 안 되지. 얘밖에 안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 그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괜찮아? 이해됐어?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야. 음수일 때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됐습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야. 지금 얘 여기 있는 거 보여? 이거 작은 부분? 얘 보여? 이거 보여? 0보다 갈 때는 무조건 돼. 맞아요? 맞냐? 이해됐습니까? 0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근데 해를 안 갖는 거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거. 뭐가요? 0보다 작으면 잠깐. 해를 갖. 미안. 못 읽었어. 해를 갖는 줄 알았어.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그럼 다시 이거부터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럼 얘겠네. 그죠? 미안. 나 해를 갖는 줄 알았어. 미안.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데 중근점 커브 이렇게 되는 게 그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치? 얘는 안 되겠네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공통범위 하면 되겠네. 됐어? 이해됐니? 그럼 이해돼?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바로 얘기해.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 넘어가 됩니까? 네. 됐습니까? 넘어가 됩니까? 그럼 15번. 자, 내가 15번 별표 쳐. 저번 시간에 7-2하고 같은 느낌인데 자, 15번을 잘 봐. 15번. 얘들아,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자. 조금만. 자, 15번 보시면은 내가 두 가지로 질문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물을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가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냐? 우리 7-2번으로 가볼까? 표시에 7번 보시면 범위가 주어졌을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하나 하고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4p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k라고 하죠.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부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에서는 이 네 가지 종류밖에 없어. 그렇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얘는 아니지. 얘 위에 거들은 뭐야? 축이 고정이야. 됐어? 밑에 거들은 축이 변해. 아니,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뭐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담백하게 얘기할게. 0보다 작을 때 얘 두 개는 케이스 분류 필요 없어. 케이스 분류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얘는 케이스 분류 하셔야 돼. 알겠어? 클 때만이야. 작을 때는 분리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왜 그런가 보면 지금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고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분이 얘가 3이고 5야.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 축이 어디니? 여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치? 축이 여기가 x 이퀄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과 5야. 얘는 K가 얘가 2K죠? 2K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나눠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어제 목요일 날 설명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니? 셋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두 개도 좀 이따 쌤 분류해 줄게. 됐냐? 케이스 분류를 안 하도 그냥 3일 때, 5일 때 전부 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뭐라고? 3일 때, 5일 때 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리면 여러분들 볼 때 이 범위가 알겠습니까? 얘가 이 범위가 음수가 돼야 된다. 됐니? 알겠습니까? 괜찮아?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좀 달라. 얘가 이렇게 수축이 있으면 0과 3이야. 축이 여기 있을 거야.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맞아요? 그러면 안돼, 소윤아 안돼, 조금만 참아. 요거지. 맞습니까? 그치? 이해됐니? 괜찮아? 그러니까 축이 고정되어 있는 건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도 K 값이 있어도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 알겠니? 근데 이제 지금 이놈이 문제인 거야. 이놈이. 알겠니? 저놈은 어떤 놈이냐면 여러분들 177쪽에 9번 문제야. 177쪽에 9번 문제. 19번. 자, 그러면 얘가 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지 보자. (0과 3) 사이 0과 3과 5 사이 죄송합니다. 3과 5 사이 3과 5 사이 3과 5 사이 3과 5 사이 그러면 이렇게 축이 여기 있을 때, 축이 여기 있을 때, 축이 여기 있을 때 x 이퀄 2k x 이퀄 2k
x 이퀄 2k. 그러면 얘는 k 2k가 어디니? 3보다 작을 때 2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얘는 2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때에 따라서 선생님 여기다 등호 넣어주면 됩니까? 상관없어. 여기다 등호 넣어주고 등호 빼고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경계선 유무는 그 값을 넣어가지고 내가 맞는 잡을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 됐어?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지? 그죠? 그 다음에 얘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4개를 표현했는데 얘는 최소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최대값 기준이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얘가 돼야 될 지금 이 문제 축이 정해져 있을 때 지금 얘가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얘는 답이 뭐겠니? F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얘가 최소값일 테니까. 맞냐? 맞아? 괜찮아?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얘는 어느 놈이 최소값이니? 얘지. 얘가 최소값이지. F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최소값이지. F2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얘는 5가 최소값이지. F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됐습니까? 그럼 얘 두 개를 비교해봐. 둘 다 축이 변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케이스를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X축 아래로 되는 거니까 둘 다 그 경계선의 값이 둘 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등호가 없어? 그러면 등호는 그 경계선의 값을 넣었을 때 그 부등호의 값이 성립하냐 안 하냐만 따져주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 못 외워. 8가지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됐어? 됐어? 그 다음 얘 한번 봐봐. 얘는 축이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담백하다고. 얘는 축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치? 이렇게 된다. 얘는 답이 뭐겠어? 이분은 F3이, 그치? F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치? 맞습니까? F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치? 얘는 F3도 0보다 작거나 같고 F5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됐습니까? 다 됐지? 이게 우리가 4개 종류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그래프 게임 다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어. 다시 처음에 축이 고정되면서 X축 아래에 있는 놈 고정돼 있을 때, 고정 안 돼 있을 때. 근데 이쪽 항상 절대부등식에서 아래로 블록한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은 케이스 분류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습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케이스 분류 3개 해줘야 된다. 왜? 최소값이 다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음수일 때는 너네 생각해봐. F3도 F5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라고 하면 그냥 이게 F3, F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따져주면 돼. 그게 방법이거든. 음수일 때는.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케이스 분류 다 해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축이 고정돼 있을 때는 뭐야? 케이스 분류 할 필요가 없지.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값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느냐? 이해되느냐? 자, 그러면 얘들아,
거기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15번 했으니까 15번은 답이 뭐겠어? 어떤 놈이겠어? 15번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어느 잠깐만 쏘리 최대값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 F5죠. 그죠?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대값. 얘는 최소값 개념. 됐어? 그리고 앞에 그 누구지? 석현이하고 도윤이는 선생님이 영상 찍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올려줄 테니까 다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얘들아 돌리니까 정신 차리고 176쪽, 177쪽에 이 조건 그대로 다 필기해 놓으시고. 이렇게 졸지 말고 다. 이것도 다 필기해 놔. 그러니까 편하잖아. 4개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거다 말이지.
여기 나오셨습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뭐 쿠킹 클래스에서 어쩌고 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요 내용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을 텐데 A의 알퍼센트라는 말하고 A의 알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 양이 A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물어볼게. A의 5%다 이렇게 물으면 그냥 A 곱하기 100분의 5야. 되지? 근데 A의 5% 증가 또는 감소라고 하면 자 봐라. 내가 처음 양이 A가 있어. 맞습니까? A가 처음 양인데 A에 대해서 5%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A에 대해서 100분의 5가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감소라고 하면 원래 양에다가 A에 대한 5%가 줄어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AA 공통인수니까 A는 1 플러스 100분의 5라고 표현이 되고 얘는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5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됐네. 16번에 뭐라고 했냐면 수입이야. 수입은 수강료 곱하기 회원 수가 되겠지. 수강료 곱하기 회원 수. 그렇죠? 총 수입은 수강료가 있으면 회원은 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수강료는 X% 인상하면 그치? 수강료의 처음 양을 뭐 A라고 하자. 됐습니까? 맞아요? 인상하는 거니까 그치? 어떻게 돼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네. 그죠? 맞냐?
회원수의 처음량, 왜 처음량은 모르니까, 그치? 이거 대비 x표니까 b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는 회원수는 0.5x가 감소한대, 그치? 그럼 1 100분의 0.5x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얘가 곱한 것이 수입인데 이게 얼마라고 했니? 8% 이상이라고 했어, 그치? 8% 이상, 그치?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니? A의 A 회원수와 B 회원수, 아니 A의 수강료, 원래 수강료, 원래 회원수에 대비해서 어떻다고 했니? 1 플러스 얼마나? 100분의 8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니?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중에 수행 평가할 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술형으로 쓴다고 했을 때 이 처음량 비례상수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산은 얘가 다 약분되니까 저렇게 쓰면 되지만 알겠습니까? 이해됐니? 자 16번 계산하시면 되고 17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17번이 2차당식 px, 그러니까 2차당식 px를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가조건은 p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어디서? 0과 1 사이에. 자 여기 보니까 그치? 차의 함수네, 그치? 차의 함수 보면 px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ax 제곱이고요 플러스 b 플러스 2x고요 플러스 c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해는 0과 1 사이다.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맞습니까? 근데 부동호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뭐 맞춰야 된다고? 최고차항 개수 맞춰야 되니까 곱하기 a 하면서 여기서 a를 현수라고 정하자. 됐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니? ax 제곱 됐습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ax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됩니다. 됐니? 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a고요 그리고 c 마이너스 3은 0이 되시겠네. 됐어? 그 다음에 나조건 가볼까? 나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중근을 가지신다요. 중근을. 그러니까 p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내가 너무나 강조하는 뭡니까? 차의 함수네.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x 플러스 c 플러스 2가 0. 얘가 중근이라는 얘기지. 맞냐 안 맞냐? 다 넘어간 거야, 그지? 괜찮아? 그러면 b는 b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플러스 2가 0.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었어? 아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도 질문한 건가? 18번 질문하신 분. 18번 18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x 플러스 5n을 만족시키는 정수개수 세개 줄 것이오.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수의 개수가 자, 이렇게 n 5. 자, 지금 여기서 n이 5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일 나지. 왜? 케이스 분리해야지. 뭐 n이 5보다 작을 때, 두 번째 n이 5보다 클 때, 그지? 얘는 완전 단호동입니다. 그죠? 오, n 됐습니까? 맞아요? 근데 등호를 넣지 않는 건 등호 넣으면 안 되죠. 정수가 3개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어디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얘가 4고요. 얘가 5고요. 아니, 얘가 4고요. 3이고. 몇 개라고 했죠? 3개. 카운팅 3개 됐지. 맞습니까? 그러면 n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좀 이따 등호율을 따지자. 5, 6, 둘, 셋 됐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됐어? 그럼 n의 범위 봅시다. n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 맞습니까? 자, 3이 되면 3, 4, 5 3개 만족하지. 맞아요? 2가 되면 4개 되네. 그치? 얘만 더 들어야겠네. 그치? 괜찮아? 그 다음에 n은 7보다 크고 8보다 작아. 7 되면 하나, 둘, 셋 되고 8 되면 4개 되니까 여기 되니까. 그치? 얘면서 공통범위, 얘면서 얘 공통범위. 얘 두 개는 합범위. 이제 어때? 이제 되셨어. 괜찮으십니까? 질문? 형이 됐어? 네. 형이 됐어? 이거요? 네. 어디가 안 되면? 핵이랑 하나, 둘, 3개잖아. 정수가. 여기도 하나, 둘, 3개. 2가 되면 안 되고 얘는 8이 되면 안 된다. 8이 되면 4개잖아. n이 8이 되면 4개가 있잖아. 만족한 겁니다. 그치? 그럼 8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해되니? 확실히? 자,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등호 안 들어갔지? 그죠? 그 목요일날 선생님이 7-2번도 선생님이 막 고민했거든? 고민하고 선생님이 은혜했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경계선 넣어가지고요. 그 값이 맞느냐고 들 수밖에 없어. 너무 짜증나지만 자, 한번 보자. 이거 여기서 설명할게. 등호 유무 한번 보자. 19번은 x제곱 마이너스 2kx가 플러스 3이 항상 양이 되도록 이거죠. 맞니? 그치? 어디 범위에서? 그러니까 축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 범위에서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케이스로 3개 나눠야 되는 거야. 이제 안 돼? 근데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 얘가 만약 문제가 이렇게 이거 보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이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냥 0이고 1이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F0이 음수 F1이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안 들어갔으니까 요거 등호 유무는 0, 1 넣어가지고 등호 뒤에자리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그냥 케이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이해돼?
양수일 때만 최소 최대가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0과 1, 0과 1, 0과 1. 그래서 이해되고 있는 거지? 그럼 축이 여기 있을 때, 축이 여기 있을 때, 축이 여기 있을 때, 얘는 축이 x equal k, x equal k, x equal k. 됐냐? 맞아? 그럼 그래프는 어떤 꼬라지가 돼야 된다고?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내가 봐야 되는 위치는 뭐만 되냐면 이건 거야. 나머지 필요 없어. 얘도 나머지 필요 없어. 얘도 나머지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네. 얘는 K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K가 0과 1 사이일 때, 얘는 K가 1보다 클 때. 교재에서는 여기 안 넣고 여기 넣고 넣고 했는데 얘는 여기 넣고 안 넣고 요거 안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전개선의 유무는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왜냐면 나중에 부등호 등호유무는 여기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지금 얘가 되려면 얘가 최소값인 거 당연하지? 여기가 최소값인 거 당연하지? 얘는 여기가 최소값인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는 F0이 0보다 크다. 얘는 F1이 FM이 0보다 크다. 얘는 F1이 0보다 크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 얘가 0일 때는 3이지. 맞아요?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무조건 설명하면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 K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쭉 와서 K가 0이 됐어. 돼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넣어서 시작한 거예요. 0일 때 y 절편이 3이란 말이야. 3. 그러니까 얘 그림은 이렇게 내가 혼자 동영상 찍는 잘 봐, 잘 봐. 이 그림의 의미를 알겠니? 얘는 무조건 y절편 3인 거야. 그리고 0과 1 사이니까 얘만 따지, 얘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저 선생님이 얘기했지. 지금 얘는 허근, 중근, 실근잖아.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얘만. 그 지금 너네 눈으로 봐도 얘가 0이고 얘가 1일 때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 최소가 F0이라고 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등호 유무는 경계선을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볼게. 알겠습니까? 알겠느냐? 알겠죠? 다시 얘가 0보다 크니까 무조건 케이스 분류하고, 이게 거꾸로 0보다 작다고 하면 케이스 분류 필요 없이 0일 때 1일 때 전부 다 음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알겠습니까? 축 고정돼 있어. 따질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0보다 작다고 하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축이 고정돼 있을 때. 축이 고정되는 케이스 분류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응. 자, 여기까지. 주무셔.